113번 문제에서 얘기해 주는 거는 사용 로그 활용이나 지수함수 로그 활용은 알려준 식에다 그냥 대입하라 라는 게 목적이 알려준 식에다 대입하라. 근데 이 문제들은 여기에 지금 쓰여져 있는 식에서 쓰여져 있는 문자 D, C, 그리고 P 얘네 셋의 역할들만 좀 신경을 써보라고. 근데 D가 의미하는 거는 수율량, P가 의미하는 건 판매 가격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줬잖아요. 근데 여기 상황에서 다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품 판매 가격이 P1 그리고 하나는 4P1 근데 그 P1이었을 땐 수율량이 D1 그리고 4P1이었을 때는 D2 이렇게 지금 관계식을 알려줬으면 얘였을 땐 얘를 대입하라는 거고 얘였을 때는 이 식을 대입하세요. 그러면 그 식을 말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P1 집어넣을 때 D 대신 뭐 집어넣을 거다? D1을 집어넣을 거다. 그럼 여기에다가 그대로 갖다 써보면 로그 D1은 이라고 그냥 갖다 쓰는 거지. 그럼 이 상태에서 로그 C에 마이너스 3분의 1 로그 P1이요. 이렇게 그냥 먼저 갖다 쓰라고요.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얘도 대입을 하는 식을 써야 되잖아. 근데 얘를 대입할 때 뭘 대입하라? 그럼 이때도 똑같이 집어넣은 거야. 그럼 로그 D2는 로그 C에 마이너스 3분의 1 로그 4P1이요. 이렇게 지금 집어넣으라고. 그럼 이렇게 대입을 했었을 때 결론을 보는 건데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건 D1분의 D2를 구하세요. 이렇게 질문했잖아. 근데 D1분의 D2를 구하라는데 D1과 D2는 둘 다 진수에 깔려 있잖아요. 그럼 진수에서 얘가 지금 나누기를 보여달라는 소리잖아. 그럼 진수에서 나누기가 보려면 나는 지금 이 두 로그를 뭐 하자라는 거야? 빼자라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 얘가 기억이고 얘가 니은이라면 결국 니은에서 기억을 뺀 걸 원하는 거야? 기억에서 니은을 뺀 걸 원하는 거야? 왜? D2를 D1으로 나눠준 걸 원하니까. 그럼 말 그대로 니은에서 기억을 빼는 식으로 그냥 갖다 쓰자고. 그럼 좌변부터 쓰면 로그 D2에서 로그 D1을 빼준 값이 라고 쓰여진 거고요. 지금 우리 하는 거 다시 행동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잖아요. 그런데 이때 얘랑은 다르니까 일단 빼기로 썼어. 그럼 우변에서 보니까 로그 C, 로그 C는 똑같으니까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좌변에 남아있는, 우변에 남아있는 건 마이너스 3분의 1 로그 4P1에다가 얘를 뺀다고 했으니까 더하기 3분의 1 로그 P1 이렇게 갖다 쓰라고 얘기해 준 거라고. 그럼 이제 좌변을 정리하니까 얘는 로그 빼기였으니까 진수끼리 뭐 하라고? 나누라고. 그럼 D2요.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면 되겠지. 그럼 이제 여기도 계산을 하려고 생각한 거야, 여기를. 근데 여기를 계산하려다 보니까 3분의 1 로그. 여기도 3분의 1 로그 똑같잖아. 그리고 얘가 쉽게 생각하면 뒤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럼 3분의 1 로그에서 3분의 1 로그를 빼라는 거는 이 진수끼리 뭐하라? 나눠라. 그러면 결국 3분의 1 로그 그대로 두고 P1을 4P1으로 나눠줘라. 그럼 뭐 남아? 4분의 1 이렇게 남겠어요. 그런데 나는 이때 이 로그랑 이 로그랑 같다라는 걸 비교를 해줘야 돼. 그럼 얘는 로그라고 쓰여있으니까 이것도 로그 뭐라고 쓸 것인지 이것만 쓰라는 거잖아. 그럼 얘를 로그로 바꾼다라는 건 이 3분의 1의 처리를 부탁하는 거겠지. 그럼 이 3분의 1 어떻게 해야 돼? 진수의 거듭제곱으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4분의 1에 3분의 1제곱이 되겠어요. 이렇게 갖다 쓰여질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뭐야? 진수끼리
같으면 되구나. 그럼 D1분의 D2가 4분의 1에 3분의 1제곱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데. 근데 이거를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세요. 라고 얘기만 해줬잖아요. 그럼 이걸 2의 거듭제곱 표현하니까 얘는 2의 몇 제곱이고? 마이너스 2제곱이고. 그럼 2의 마이너스 2제곱의 3분의 1제곱이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요. 그러니까 K값은 마이너스 3분의 2요. 이렇게 구하라. 즉, 대입을 그냥 각각에 맞춰서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내가 어떤 성질로 문제를 풀 것인지 그걸 고민을 하시라고. 넘어갈까요? 115번 문제도 보자. 5분의 3의 n제곱을 소수로 나타냈을 때 소수점 아래 14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하자. 얘를 소수로 나타냈을 때 소수점 14째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건 얘는 자릿수에 대한 질문 아니야? 자릿수? 그럼 우리는 자릿수에 대한 질문이면 로그 값에 뭐 갖고 문제를 풀어라? 로그 값의 정수 부분 또는 소수 부분 둘 중에 뭐 갖고 풀어야 돼? 정수 부분 갖고 문제를 풀라고 했습니다. 개념에서 우리가 자릿수에 대한 문제는 로그 값의 정수 부분 갖고 신경 쓰라고 했었다고. 정수 부분 갖고.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뭐야? 얘의 로그 값의 정수 부분이 즉 정수가 몇이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4여야 된다고. 즉, 얘 로그 값의 정수가 마이너스 14여야 돼요. 라는 내용을 갖고서 그냥 문제를 풀자라는 소리라고. 됐어요? 그럼 이야기가 뭐야? 얘의 로그 값이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로그 값, 로그 얘의 n제곱의 정수 부분을 갖고서 이야기를 한다고. 알겠어? 근데 이거의 정수 부분을 갖고서 문제를 풀라라는 건 얘가 소수 부분을 질문한 게 아니라 정수 부분만 질문했잖아. 정수 부분에 대한 질문은 항상 부등식으로 바꿔주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정수 부분에 대한 질문은 뭐로 바꿔줘라? 부등식으로 바꿔줘라. 그럼 얘는 부등식으로 표현했을 때 정수가 마이너스 14려면 부등식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될까? 마이너스 14 이상 마이너스 13보다 작은 데에 있어야 된다고. 왜? 전 시간에 여기에 있으면 얘가 마이너스 13점 몇몇몇이야 이렇게 쓰여지는 거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0. 몇몇몇이야 이렇게 쓰여지는 거고 정수를 할 때 얘 소수가 뭐가 돼야 되는가? 소수가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얘를 정수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다 뭐 해줬어? 1을 더해줬고 그럼 1을 더해줬으니까 여기서 1을 빼준 정수가 그래서 마이너스 14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얘의 값이 얘와 얘 사이에 있어야 돼요 라는 걸 갖고서 문제를 풀겠다고. 즉 정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정수에 대해서만 질문하면 부등식화 시키겠다는 소리야. 부등식화. 나머진 계산한 거야. 이제 여기를 계산해야 돼. 그럼 n 앞으로 빠져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n에 로그 5분의 3이라고 써 있으면 로그 3에서 로그 5를 뭐 해라? 빼라. 이렇게 쓰여진 식을 갖고서 계산을 해라. 됐어. 근데 우리한테 알려준 값은 로그 2 값이랑 로그 3 값만 알려줬어. 근데 난 로그 3 대신에 0.48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로그 5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돼? 그치, 1 마이너스 로그 1 집어야 돼. 그럼 1에서 로그 2 값인 0.3을 빼면 그럼 여기에다 0.7을 집어넣어서 여기에다 마이너스 0.7이요. 이렇게 계산을 하세요. 그럼 얘를 계산해 주니까 0.-0.22 n이 이렇게 쓰여진 거고
최종 자연수 n의 개수를 물었으니까 n만 남기면 되겠죠. 그럼 이때 n이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부동호 방향 반대로 바뀌어주면 될 거고 100분의 21을 역수치해서 곱하는 거니까 여기는 22분의 마이너스 1400 아니 플러스 부호는 마이너스가 곱해졌으니까 여기는 22분의 1300 그럼 이제 얘가 대략적으로 몇인지 그럼 그거 사이에 있는 자연수 개수 찾으라고. 그럼 뭐야 1400을 22로 나눴을 때 대충 생각을 해보겠죠. 그러면 당연히 6번 정도 들어갈 거고 132 그럼 여기가 8, 0 여기는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몇 번 들어가? 3번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는 63점 몇몇몇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정수문만 물어봤으니까 1300을 마지막 22로 한 번 더 나눠주면 그럼 여기에는 5번 들어가요. 110 200 안에 몇 번 들어갈까? 9번 맞아요. 9, 28에 9, 28이니까 198 그럼 얘는 59점 얼마요? 이렇게 지금 쓰여줄 거 아니에요. 그럼 59점 얼마보다 큰 자연수 찾으라고. 그럼 뭐야? 60부터. 그럼 60부터 어디까지 써라? 63까지 써라. 그러니까 61, 62, 63. 그래서 4개요. 이렇게 문제를 풀자고. RPM을 풀 때 또 공부를 하겠지만 상용 로그 값에서 자릿수에 대한 질문은 로그 값에 뭐 갖고만 문제를 풀겠다? 정수 부분 갖고 풀겠다. 그것만 생각을 하라고. 정수 부분 갖고 문제를 풀어라. 이번에는 문제가 뭐냐? 그래, 기본 문제는 아니야. 근데 기본 문제는 아닌데 이번 상황에선 니네가 그냥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이 문제만 갖고서 연습을 2번만 해보세요. 이 문제만 갖고서 연습을 2번만 해봐. 어려운 게 아니라 왜 저렇게 풀어야 되는지만 신경을 쓸 건데 이번에는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3이래요.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3이래. 근데 여기서는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또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의 그 합이 4분의 3이래. 근데 우리가 배웠던 유형 중에서 소수 부분이 같을 때는 어떻게 풀었어? 뺐을 때 정수가 돼요.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면 더했을 때 정수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얘가 지금 합한 게 정수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얘는 부등식 갖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얘를 직접 표현을 해서 풀라는 소리야. 얘를 직접 표현을 해서. 그럼 무슨 소리냐? 이 노란색의 과정에서 표현을 하다 보니 나는 로그 x라는 얘의 값이 우리는 로그 값은 상용 로그에서 항상 어떤 정수와 플러스 소수로 표현을 하세요. 이렇게 먼저 깔고 들어갔단 말이야. 정수 플러스 뭐로 표현해라? 소수로 표현을 해라. 그런데 누구 알려줬어? 정수가 몇이다? 3이다 알려줬으니까 정수는 3이야. 이렇게 먼저 갖다 쓸 거야. 근데 소수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지수를 쓰는 거야. 그럼 난 이번에 소수를 모르니까 알파 이렇게 놓을래.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렇게 놓았더니 이때 여기서 챙겨야 되는 건 얘부터 먼저 챙기는데 소수가 알파잖아. 근데 우리는 소수가 될 수 있는 숫자의 범위는 항상 어떤 범위에서 소수가 된다? 0 이상 1보다 작다. 그럼 이렇게 지금 먼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그 x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럼 내가 다시 이 단서에 노란색 단서를 보니까 얘 소수 부분이랑 얘 소수 부분이랑 합한 게 4분의 3이다. 이걸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얘 소수 부분 표현했어? 안 했어? 로그 x의 소수 부분 표현했어? 안 했어? 했잖아. 로그 x의 소수 부분을 뭐라고 표현했어? 알파라고 표현했잖아.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이렇게 쓰고 싶다고. 그럼 이제 두 번째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을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는 뭐 했냐면 로그 x를 표현해줬잖아. 그럼 로그 루트 x도 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로그 루트 x는 로그 x라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2분의 1배를 해준 거겠죠? 루트 x가 2분의 1제곱이니까. 그럼 여기는 2분의 1 로그 x가 되는 거고. 그럼 로그 x가 3 더하기 알파를 했으니까. 그럼 2분의 1 로그 x는 2분의 3 더하기 2분의 알파요.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번에는 이 2분의 알파가 보였는데 우리는 지금 이 위쪽 식에서 오거든요. 알파가 0과 1 사이에 있었대요. 그럼 2분의 알파는 2로 나눠주니까 0 이상 2분의 1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걸 뭐 하고 싶었냐면 이 숫자의 얘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숫자의 정수가 뭔지 그리고 소수가 뭔지를 찾아줘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거의 소수 부분을 찾아서 더했을 때라는 내용을 쓰고 싶어서. 그럼 얘의 소수 부분을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가 계속 하는 건 소수 부분을 표현하려면 정수부터 표현해줘야 돼. 근데 2분의 3 더하기 2분의 알파거든? 그럼 얘의 정수는 뭘까? 얘는 1이야. 왜? 얘가 1.5잖아. 그럼 1.5는 정수가 될 수 없잖아. 그럼 1.5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정수가 지금 1 더하기 2분의 1에서 1이 정수가 되겠지. 그럼 다시 여기서 의문심은 이거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알파 얘 값은 1보다 크지 않을까? 1보다 클 수 없을까? 얘가 1보다 커질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걸 생각을 해볼 거라고. 근데 그건 어디서? 이 빨간색에서 찾은 거야. 아까 2분의 알파의 범위는 0과 2분의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다 2분의 1을 더해줘봤자 1보다 커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자체가 소수가 되는구나. 1이 정수가 되는구나. 즉 이 숫자는 정수가 1이고 소수가 2분의 1 플러스 2분의 알파여 이게 소수가 된 거라고. 그럼 이제 뭐야? 여기 쪽에 이제 나머지 딱 오면 되겠네. 로그 루트 x의 소수분을 난 지금 뭐라고 표현해놨어? 그럼 그걸 합해 준 것이 얘 소수와 얘 소수를 합해 준 것이 몇이 된다? 네, 4분의 3이요. 그래서 는 4분의 3이요 라는 걸로 알파 값을 표현을 하세요. 이렇게까지. 나머지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죠. 2분의 3 알파가 4분의 1이요. 그럼 이때 알파 값이 6분의 1이요. 이렇게까지 지금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럼 알파를 표현해줬으니 최종 질문 다시.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을 구하세요. 근데 우리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 뭐라고 썼었어? 얘라고 써놨잖아요. 그럼 2분의 1 플러스 2분의 알파인데 2분의 1 플러스 알파가 6분의 1이니까 12분의 1을 하세요.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지금 결국 12분의 6 더하기 1이니까 7. 그래서 얘가 소수 부분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수 부분의 합이 이제 정수가 되는 파트가 아니라면 그때는 그 로그 x라는 걸 이렇게 숫자로 표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식으로. 얘를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지만 저 상태에서 저 소수분의 합이라는 내용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도 돼요. 그러면 이제 지수식 계산하는 것도 배웠고 로그식 계산하는 것도 배웠으니 우리는 이제는 지수라는 파트를 함수로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따가 내용들은 보면서 들어가겠지만 일단 지수함수를 공부를 하세요. 근데 지수함수는 어떤 걸 지수함수라고 부르느냐? 지수함수는 지수의 변수가 깔려져 있는 함수를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부릅니다. 어디에 변수가 깔려있다? 지수에. 알겠어? 이 거듭제곱의 지수에 x라는 변수가 깔려 있었을 때 지수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알겠지? 그럼 얘를 지수함수라고 부르는데 그때 우리는 지수함수에서의 정의가 생각을 해주는 게 뭐냐면 이 밑은 그럼 숫자로 정의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숫자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고
그런데 그 중에서 1은 아니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들어갈 거예요. 왜? 밑이 1이 된다면 1의 거듭제곱은 무조건 몇이야? 1이야. 그러니까 1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 1의 역할이 중요해. 0보다는 큰데 1은 아니랬잖아.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함수를 배웠었을 때 뭐냐면 함수는 내가 유리함수, 무리함수 설명했을 때도 말했었던 게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을 갖고서 기준을 나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수함수에서의 기본형 여기 파트부터 정리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기본형, 함수에서 기본형이라는 건 뭐 하는 거냐면 그래프의 모양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프 모양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는 지수함수는요. 기본 형식은 어떻게 쓰여져 있냐? y는 a의 x제곱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걸 일단 기본 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2차 함수로 따지면 y는 x제곱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걸 기본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건 지수함수들이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배우재.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 전제 조건이 뭐가 깔리냐? 우리가 1차 함수를 배웠었을 땐 y는 ax가 기본형이거든? 그럼 이거 갖고 잡아준 거는 이 a 값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져요. 그런 걸 지금 잡아준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형에서의 모양의 그래프는 두 가지로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가 그려지는지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가 그려지는지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눴단 말이야. 2차 함수에서 기본형은 y는 ax제곱이요. 그럼 얘도 지금 저 a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지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지 따져라. 이걸 기본형으로 배운 거라고. 그럼 여기에서 기본형에서 따지는 건 뭐냐면 밑이 양수인데 근데 아까 밑이 누구는 안 된다고? 그래서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지와 그리고 밑이 1보다 큰지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두 가지로 나눠질 거다. 이게 지금 첫 번째 개념이야.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지와 밑이 1보다 큰지에 있는지에 따라서. 근데 밑이 0과 1 사이에 있었으면 이제부터 뭐 점좌표를 하나씩 잡아서 그래프를 그려준다는 것보다 얘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그때의 그래프는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그래프가 무조건 그려질 겁니다. 첫 번째 머릿속에 잡고 있으세요. 밑이 1보다 큰 상황이라면 걔는요 모양이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모양의 결정의 차이야. 밑의 역할 갖고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이 됐대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됐어?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부터 얘기한다. 니네가 지수함수를 공부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당연히 함수를 공부할 땐 공통수학 2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이용을 해서 풀어야 하기 때문에 정의역, 치역이라는 걸 항상 먼저 챙겨주고 들어갈 겁니다. 근데 여기 상태에서 정의역이라는 건 항상 누구 값을 말을 해요? x 값을 말을 해요. 그럼 여기 상황에서 얘는요 x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을까? x에 마이너스 2 들어가도 돼, 안 돼? 지수에 마이너스 2였으면 거듭제곱이 마이너스 2였으면 분수로 써진다. 이런 거 있잖아. 지수에 실수 들어가도 돼, 안 돼? 돼요.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 둘은요 정의역이 모든 실수인 거야. 정의역이 항상 모든 실수가 될 거야. 다르게 말하면 x축에 대한 모든 값들이 다 존재를 한단 말이야. 여기도 x값에 따라서 대응하는 값들이 다 존재해. 그러니까 정의역이 모든 실수. 아까 정의역 챙기면 그 다음 뭐 챙기라고? 치역 챙기라고. 그럼 이 상태에서 얘에서의 치역은 이 그래프 그려진 거 봐봐. 치역은 y값이잖아. 근데 그 y값이 보다 보니까 내가 어떤 수, 근데 a가 양수라고 했었지. 0보다 어차피 크니까. 근데 양수를 거듭제곱을 했더니
그때 걔가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어떤 수를 거듭 제곱했더니 0이 될 수 있어, 없어? 니네 어떤 수를 거듭 제곱, 몇 제곱을 해서 얘가 좀 0이 될 수 있는 숫자 있을까, 없을까? 없어, 전체적으로 무조건. 맞아?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이 선보다는 항상 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분수함수에서 이런 선 무슨 선이라 불러? 야, 분수함수에서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갖다 그렸었을 때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얘보다 항상 떠 있으니까 점근선이라고 불렀다고. 얘한테 가까이 가는데 닿을 수는 없다고. 그래서 여기서도 점근선이라는 게 지수함수에서는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될 거예요. 점근선이라는 게. 그럼 여기서 다시 치역 말하자. 그럼 이때 뭐야? 치역은 얘가 0보다는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치역이 y가 0보다 크다고. 이게 지금 첫 번째 챙기는 내용이야. 정의역 치역. 두 번째 당연히 그래프 모양 따지는 겁니다. 근데 그래프 모양 아까 누구 갖고 따졌어? 밑을 갖고 따졌어요. 밑의 범위가 0과 1 사이에 있는지 아니면 1보다 큰데 있는지. 알겠어? 그럼 거기 상황에서 하나만 더 잡아주면 어떤 상황이냐? 그럼 그 밑이라는 자체에 잡을 때는 이 x의 개수가 1이었었을 때 상황에서 밑을 잡는 거야. x의 개수가 몇이었을 때? 1이었었을 때 그때 밑을 잡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때 밑은 2일까? 밑은 2가 아니라고.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돼 있어. 그럼 여기에는 1제곱이 1이 아니잖아.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얘는 지금 어떤 x제곱일까? 라고 바꿔줘야 된다고. 그럼 2의 마이너스 1제곱인 2분의 1. 그럼 밑은 2분의 1인 거라고. 밑이 2가 아니라 밑이 몇인 거다? 2분의 1인 거다. 이렇게 지금 따져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얘 갖고 모양을 잡아줬어요. 그럼 그래프, 정의역, 치역 찾고 모양 찾았잖아? 그럼 세 번째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지수함수에서도 직선처럼 정점이라는 게 존재를 해. 근데 정점이라는 건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면 A 값에, 이번에도 이 A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나가는 점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어떤 A가, 얘가 몇이든 상관없이 지수가 0이었을 때 항상 그 값은 몇이라고 했어? 1이라고 했었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0,1이라는 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몇 컴마면? 0,1. 그래서 이때 여기가 정점이야. 0,1, 0,1. 여기를 무조건 지나가게 그리면 되겠구나. 기본형에서. 됐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정점이라는 말이 존재를 하고 그거는 당연히 지금 정점 좌표가 0,1이요. 이렇게 쓸 수가 있대요. 그리고 당연히 네 번째, 아까 분수함수처럼 똑같이 존재하는 게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럼 뭐야? 얘는 감소하는 이 그래프 상황에서도 얘는 여기는 계속 증가를 해. 이쪽에서는 계속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얘는 점점 더 내려오는데 누구랑 만나서는 안 된다? X축. 그럼 X축은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불러? Y는 0. 그러니까 여기 상태에서 얘는 지금 점근선이 Y는 0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게 지수형 공부 끝이야. 기본형 직접 자기가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거 갖고 일단 머릿속에 잡으셔야 돼요. 기본형 자체에서 얘가 표현이구나. 아, 지수함수라는 건요. 선생님 나는 지금 모양을 먼저 챙겨주는 것부터 연습을 하겠지. 그럼 모양을 따질 땐 밑의 역할을 잡으면 됐고 근데 그 밑을 잡으려면 지수에 있는 x의 개수가 몇이었을 때? 1인 상황으로 만들어졌었을 때 지수의 개수가 1인 상황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때 그 밑의 범위가 0과 1 사이에 있는지 아니면 1보다 큰지에 따라서 모양이 결정이 되는구나. 됐어요? 두 번째 내용 자체는 이제부터 나머지 정의역, 치역인데 아까 내가 이 정점은 어떻게 잡아줬죠? 이 정점 좌표 어떻게 잡았어요? 정점 좌표 지수가 0이 되는 좌표를 잡으면 된다고. 어떤 수의 거듭제곱 중에서 0제곱은 무조건 몇이다? 1이다. 그러니까 지수가
이 지수의 값이 0이 되는 x값을 먼저 잡아주는 것 뿐이야. 그럼 나머지 여기 값은 무조건 1이 될 거니까 a의 몇 제곱. 그래서 그게 정점을 잡는 방법이야. 알겠어? 그리고 점근선, 머릿속에 다시 생각. 점근선은 y는 0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 점근선의 역할은 뭐냐면 어떤 수의 거듭제곱을 하면 그 수는 무조건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y는 0이 점근선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이게 기본형 자체를 공부했다는 소리예요. 이해 안 간 부분 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내용을 영상 보고서 어차피 정리를 하시면 저 내용 자체가 이제 무슨 말인지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야. 저기에 쓰여져 있는 말이. 알겠어? 이 자체를 정리를 직접 해보라고. 여기까지 되면 두 번째 상황에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인데 기본형이 저렇게 정의가 된댔잖아. 그럼 우리가 기본형을 배우면 그 다음엔 표준형을 배웠다고. 기본형을 배우면 그 다음에 표준형을 배워요. 근데 함수에서 표준형은 뭐냐면 이 기본형과 표준형의 관계는 평행 이동을 하거나 또는 대칭 이동을 했었을 때의 식들을 다 표준형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럼 여기 상태에서 이제 연습하자. 이 기본 형식이 있었어. 근데 이걸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했어. 그럼 이거의 함수식은 어떻게 써져? y는 a에 x 마이너스 m 이렇게 쓰여지는 식이 표준형인 거야. 실제 상황에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걸 표준형.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부터 잡아줄 건 뭐냐면 당연히 여기서도 모양은 이 a 값 때문에 밑이 어차피 a가니까 여기서 x의 개수 1이죠. 그럼 밑이 a니까 얘 깎고 모양 결정되겠죠. 그럼 a가 어떤 범위에서 감소한다? 0과 1 사이에서 감소합니다. 언제 증가한다? 1보다 큰 데서 증가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바로바로 찾을 건 뭐냐면 얘 식을 보자마자 쌤 정점이 뭐고요? 그리고 점근선이 뭐예요? 이것 정도만 찾아주는 거야. 우리 무리함수 공부했을 때랑 유리함수 공부할 때랑 똑같이. 근데 다시 내가 정점 얘기 한번 해볼까? 우리 아까 정점 좌표 어떻게 잡자고 했지? 지수가 0이 되게 만들어주면 돼. 맞죠? 그럼 지수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때 이 지수 얘가 0이 되려면 x가 몇이어야 돼? 그래서 정점은 m,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근데 얘가 0이 되었잖아? 그럼 a의 0제곱은 몇이니까? 1. 그럼 1 더하기 n이 y좌표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정점 좌표예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는 거야. 알겠어요? 다음 점근선 잡아. 근데 아까 내가 점근선 설명은 지수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그럼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지수 거듭제곱식은 몇이 못 된다고? 0이 못 된다고. 그러면 얘가 0이 못 되는데 0에다가 n을 더한 게 y래잖아. 그럼 y는 n이 되지 못하지 않을까? 다시 얘가 0이 못 되잖아. 그럼 0 더하기 n인 n 값은 얘가 못 된다는 소리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의 점근선은 y는 n이요. 이게 점근선이야. 다시 편하게 설명하면 이거야. 지수함수식에서 손바닥으로 가리면 돼. 아, y는 n, 얘가 점근선이구나. 알겠어요? 대칭 갖고 한 번씩 얘기해 볼까요? 얘를 x축 대칭했어요. 이 기본형을. 근데 우리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죠? 네, y의 부호가 바뀌어져야 되죠? 그럼 y 대신 마이너스 y가 들어가는데 마이너스 y는 a의 x제곱이 원래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데 우리 함수는 y는 하고 쓰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그쵸? 이렇게 지금 쓰여지겠죠?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 이때 밑이 누구예요? 밑은 a가 되는 겁니다.
밑은 뭐가 된다? a가 된다. 왜? 여기서 마이너스 a가 밑이라고 한다는 건 마이너스 a x제곱이라고 써 있어야지 그때 밑이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 나는 그래프가 우리가 기본 걸 공부하잖아. 그럼 얘 그래프 모양이 만약에 증가를 하는 모양이었대. 밑이 1보다 컸었대, a가. 근데 그걸 마이너스 해줬대. 근데 아까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무슨 대칭이었어? x축 대칭이잖아. 그럼 이 그래프가 x축에 대칭을 했다는 건 얘 갖고 뒤집어지는 거니까 모양이 이렇게 변해져라 라는 소리를 해주겠지. 이게 그래프 공부하는 방법이야. 자기가 직접 그렸을 때. 여기까지 무슨 소린지 알겠어? 그럼 얘를 y축 대칭했다고 해볼까요? 우리 y축 대칭했을 땐 식이 어떻게 돼? 그치,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지금 쓰여지시겠죠? 맞죠? 그럼 이때 얘는 밑이 누구야? 그치, a분의 1이어야 돼. 왜? 밑은 어떻게 하면 보자고 했으니까 x의 개수가 1이 되게 만들어주라고 했으니 맞아? 그럼 다시 이야기를 해볼까? 이번에는 얘가 또다시 1보다 컸어. a가 1보다 컸으면 그래프 어떻게 그렸어야 돼? 0,1을 지나가는 상태로 이렇게 증가가 돼야 되잖아. 맞지? 근데 그 상태에서 얘를 y축에 대칭했대. 그럼 이 y축 갖고 접어서 그리라는 거잖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다시 어떤 형태가 됐어? 감소하는 형태가 됐어. 맞아? 다시 말하면 이 밑이 관계가 a에서 a분의 1로 바뀌었으면 역수가 된 거잖아. 그럼 역수가 되었으면 y축 대칭했구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봤어. 다시 얘 모양 누가 결정해? 모양 누가 결정하고 있어요? 모양은 항상 계속 밑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말만 신경을 쓰는 건데 모양 누가 결정한다고요? 밑이 결정한다고. 근데 거기 상태에서 대칭 이동을 했었을 때 x축 대칭했냐 y축 대칭했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조금씩 변할 수는 있겠구나. 얘만 써볼게요. 정점, 점근선. 계속 이거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니까 문제를 풀 때. 근데 얘에서의 정점은 어떻게 될까요? 그치, 0가 바로 불려지는 건 지수가 x밖에 없으니까. 근데 0, 왜 마이너스 1이야? 그치, 앞에 마이너스 있어서. 그래서 얘는 0, 마이너스 1이 정점이요. 이렇게. 점근선은요? 그치, y는 0이요. 왜? 아까처럼 얘기하면 또 손바닥으로 그냥 지수 쪽을 가려버려도 되거든요. 그럼 y는 0이 정근선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거예요. 함수는요, 기본형, 표준형. 그럼 그 다음 마지막 일반형이에요. 이게 다 난 지금 유리함수, 무리함수 설명했을 때 있거든. 근데 일반형은요, 이 표준형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면 식, 정리 관계입니다. 이 식을 좀 이쁘게 정리하면 표준형식이 되는 거고 식을 이쁘지 않게 정리하면 그냥 이렇게 된대. 그럼 표준형식은 일반형식은 어떤 식으로 써있냐면 이런 식으로 써있는 거예요. y는 a에 bx 플러스 c에 거기에 플러스 d요.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 걸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그럼 다시 여기서 질문합시다. 얘에서의 밑이 누구야? 얘에서의 밑 아니야. 뭐랬어? 아까 내가 계속 지수함수의 밑을 볼 때는 x의 개수를 몇으로 만들어줘라? 1로 만들어줘라.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얘를 표준형처럼 만들어서 쓴다는 건 저거를 신경 쓰는 거야. 여기에 있는 a, x의 개수가 1이 되게 만들어달라고. 그럼 얘의 개수가 1이 되려면 b제곱으로 묶어줘야 될 거냐, b로. 그래서 bx 플러스 c라는 자체가 a의 b제곱에 x 플러스 b분의 c요. 이렇게 갖다 쓰여지고 플러스 d. 이게 표준형으로 만들어준 거야.
계속 말하지만 x의 개수를 1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랬을 때 얘가 밑이라고.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때 이 밑이 a의 뭐다? b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밑이 되는 겁니다. 정점. 정점. 얘가 0이 되는 거 또는 표준형 만들었을 때 얘가 0이 되는 걸 찾아주면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b분의 c, 근데 얘가 0이 되었더니 여기가 몇이 되었다? 1이 되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d. 얘가 정점이 되는구나. 점근선. y는 d. 이거 찾자라는 거야. 내가 지금 천천히 설명을 하는데 그 천천히 설명한 이유는 니네가 이렇게 하나씩 끼워 맞추라는 소리야. 밑이 무슨 역할인지 계속 이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당연히 모양 그리고 점근선과 정점 이것들을 계속 신경 쓰면서 공부를 하겠구나. 저거에 대해서만 질문들을 할 거니 저거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자라는 거겠구나. 가장 간단한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19번 문제에서 보니까요. 다음 중 지수함수인 거 찾으래요. 기억 지수함수 맞아요? 아까 지수함수가 어떤 게 지수함수랬어요? 지수에 거듭제곱 있으면 지수함수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수함수 맞구나. 두 번째, 지수함수 맞아요? 네, 여기에도 지금 제곱 있으니까 거듭제곱이 지수에 있어서 지수함수 맞아요. 디귿은요? 아니에요. 리얼은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선생님 이거요. 왜 이렇게 쓰여질까요? 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거 모양 바꾸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미음은요? 비읍은요? 맞죠? 지수에 x제곱 있어서. 왜? 이 식은 2분의 1 x제곱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지수함수가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겠죠. 그러니까 지수함수가 되는 건 기억, 니은, 리을, 비읍 이렇게 지수함수가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첫 번째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건 보기도 싫어요. 함수값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2 집어넣어서 2의 제곱값 구하세요.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서 값 구하세요.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 구하세요. 이 정도는 구할 수 있잖아요. 세 번째 여기 내용 보세요. 나는 솔직히 이 3번 때문에 보는 거거든요. 정확한 내용은. 나는 지금 A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갖다 그려야 돼요. 그럼 지수함수잖아. 그리고 지수함수의 무슨 형 이런 게? 기본형. 이름 자체 기억하라고. 그럼 기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0보다 큰데 여기서 전제조건을 깔아주대. 밑이 1보다 크대. 밑이 1보다 크대. 무슨 생각이 떠올라? 증가함수야.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얘기를 해주는 거야. x1과 x2가 있었을 때 x2가 더 크면 그때 fx1과 fx2의 값의 크기를 비교해달래. 근데 증가하다 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x1 좌표가 x좌표니까 여기 있고 여기 있단 말이야. 근데 얘에 해당하는 함수값이랑 얘에 해당하는 함수값이랑 얘가 만약에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라면 해당하는 함수값이 누가 함수값이 더 커? x2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큽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 식이 떴었을 때는 결국은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소리야. 근데 이번에 밑이 0과 1 사이에 있어요. 그럼 이때는 증가야 감소야? 감소잖아. 그럼 이때 x1, x2에 대해서 fx1과 fx2는 누가 더 커야 된다? fx1의 값이 더 커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고 저 식은 분명히 증가 감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 그래프 그리는 건 뒤쪽에서 어차피 그래프를 그릴 거기 때문에 다시 이 필수예제 1번 문제부터 볼 겁니다. 중학교 때부터 했던 내용에서 설명을 하면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어떤 함수에 대해서 성질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니네는 그냥 이 그래프를 빠르게 그려놓고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얘 그래프를 그리자. 근데 3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러면 지수함수 그래프를 이제부터 그리는 순서는 솔직히 일반형은 그다지 필요가 없어서 이쪽을 지우다 보니
내가 지금 니네한테는 친절하게 순서까지 다 써주는 거야. 원래는 그냥 임의적으로 니네가 보고 따라서 그려봐야 돼. 근데 얘 그린 순서가 제일 첫 번째 뭐였냐? 얘부터 찾는 거야, 점근선. 알겠어?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지금 다시 얘기해볼까? 3분의 1 x제곱이야. 그럼 이거의 점근선이 뭐야? y는 0. 그럼 얘 찾아놨죠? 두 번째는요. 실제로 그냥 모양만 찾으면 돼요. 왜냐면 어차피 오로지 증가하거나 감소밖에 없어서. 그럼 이때 이 그래프 모양이 누가 결정한다? 밑이 결정한다. 근데 이때 밑이 몇이야? 3분의 1. 그럼 증가야 감소야? 감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딱 그려주면 되겠구나. 거기에 간혹가다 정점 하나 정도는 표현해 주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정점이 0, 1. 이 정도까지만 표현해고서 들어갈 거라고. 그러고서 나머지 이 그래프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그래프 1,0 지나가? 예, 0,1 지나가잖아요. 맞죠? 그럼 틀린 거예요. 두 번째 그래프 정근선 Y축이에요? X축이었죠?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세 번째 그래프는 3, 4분면 지나가지 않습니다. 예, 맞아요.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한다? 네,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해요. 그러니까 리얼 틀려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서 생각을 해볼 줄 아시라고. 2번 문제입니다. 이런 게 실제로는 다 표준형 형태라고 이제부터. 근데 우리는 기본형만 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표준형 형태 아니면 일반 형태에서 질문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얘 그래프를 그리면 당연히 정의역, 치역, 정근선 다 보는 거야. 근데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 그럼 가장 먼저 뭐부터 찾으라고? 내가 점근선부터 찾으라고. 그럼 이때 얘의 점근선이 뭐야? y는 마이너스 1 맞죠? 손바닥으로 가리면 되는 거니까. 손바닥으로 가려봐라 하늘이 가려주나. 누구 시인이지? 이 문학적으로 모르는 것들아. 아무튼 집에 가서 찾아봐. 어떤 시인이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겠어? 내가 토요일에 물어볼 거야. 찾아만 전철반지. 아, 내가 뭐라고 했는지 몰라? 인터넷상에서 쳐보면 돼. 뭐 구글이나 아니면 네이버에 쳐보면 돼.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는지 말하는 시인이 누군가요? 이렇게 쳐보면 나올 거야.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 좀 뭐라도 있어볼 것들아. 네.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까지 찾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뭐 찾으라고 했어요? 모양 찾으랬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모양은 밑이 몇인지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밑이 몇이에요? 2. 맞죠? 여기가 1제곱이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밑이 2야. 그럼 증가야, 감소야? 증가야. 그럼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아까 문제처럼 보다 보니까 얘가 2, 4분면을 지나가는지 앉으면 안 지나가고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통과를 하는지 즉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그려지니까 얘보다 위에 그려진다는 건 당연히 센스적으로 알 거 아니야. 존나 똥멍청하게 얘 안쪽으로 그려져 이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 맞지? 그럼 이 상태에서 얘보다 위로 그려져야 되는데 거기 상태에서 지금 찾다 보니까 선생님 여기 상태에서 얘가 몇 4분면 지나가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때는 정점을 찾을 때도 있지만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y절편을 찾을 때도 있는 거예요. 누굴 찾을 때도 있다? y절편. 그럼 우리 y절편 어떻게 찾아? x에 0 집어넣어서 y절편 정도로 한번 찾아보자. 그럼 y절편 찾으니까 2에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이 y절편이구나.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때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 쭉 지나가네. 그러니까 생각 없이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지 문제를 푸는 거야, 지수함수는. 그냥 계산만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부터 찾아요? 이거 정근선 찾아요. 그럼 정근선이 몇이에요? 1이에요. 그 다음 뭐 찾아요? 모양 찾아요. 근데 이때 모양은요? 그렇지, 3분의 1. 그래서 이때 여기가 마이너스 x제곱이면요 항상 처음부터 플러스 1제곱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서 풀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3분의 1이니까 증가야, 감소야? 감소.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앞에 쪽에 마이너스 같은 거 없으니까 이렇게 감소를 할 거냐. 그럼 바로 이 상태에서 얘는 굳이 어차피 여기 안 지나갈 거니까 이렇게 그리기만 하면 된다고. 어디 지나가는지 확인할 필요 없다고.
그럼 이제 이렇게 그렸으니까 답변해볼까요? 정의역은 항상 실수 전체가 될 거야. x값 다 되니까. 근데 이때 치역은? 치역은? 마이너스 1보다 다 어디 있어? 위에 그려줬잖아요. 그러니까 y가 마이너스 1보다 커요. 이게 치역이겠죠. 얘에서 정의역도 모든 실수가 다 그려지겠죠. x쪽으로 광활하게 그려지니까. 근데 이때 치역은? 1보다 커요. 됐죠? 다른 거 버리고 이것만 그려볼게요. 6번. 뭐부터 찾아? 점근선, 점근선 2. 갖다 그려줬죠? 이때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이걸 보는 이유는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그래. 그럼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저 마이너스 버려놓고 얘가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먼저 생각을 해. 그럼 얘 모양은? 감소, 손가락으로 해봐. 어떻게 그려져야 돼 그러면? 그치.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때 이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걸로 한번 체인지를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이 마이너스의 역할은 뭐였어? x축 대칭.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좌우로 뒤집어져야 돼? 위아래로 뒤집어져야 돼? 그렇지. 위아래로 뒤집어져야 돼요. 그럼 얘가 뒤집어지면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지? 맞지? 그럼 이때 이제 봐봐. 센스적으로 생각했을 때 얘보다 위에 그려져야 돼? 아래 그려져야 돼? 그래, 아래 그려줘야 돼. 그럼 이 아래쪽에 그려지다 보니까 얘 사분면 다 지나갈 수도 있잖아. 그럼 하나 더 뭐 찾아주면 된다? 정점이나 y절편 정도 찾아주죠. 근데 사분면에 대한 질문은 항상 y절편 찾아주는 게 훨씬 더 좋아. 그럼 y절편 0 집어넣으니까 1 지나가겠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된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니까 1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져요 라고 그래프를 그리시면 된다고. 얘가 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라고. 알겠죠? 두 번째 3번 문제에서 얘기합니다. 지수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한 문제가 나오잖아.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그때는 무조건 식으로 써서 푸세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식이 나오면 뭐라? 식으로 써라. 그러니까 직접 식으로 쓸 겁니다. y는 2x제곱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일단 평행이동을 했대요. 그럼 식이 어떻게 써져? y는 2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까지 쓰여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끝까지 읽다 보니 이걸 한 후에 다시 x축의 대칭 이동까지 했대요. 그럼 이때 식은 어떻게 쓰여질까요? x축 대칭했으니까. y는 x축 대칭이면 지금 누구의 뭐가 바뀌어야 돼? 원래 y의 뭐가 바뀌어야 되잖아. x축 대칭했으면 y 대신 마이너스 y를 집어넣자가 목적이잖아. 그럼 원래 마이너스 y는 2의 x 마이너스 2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때 이 식을 정리하면 y는 그냥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할 거라고. 근데 이렇게 정리한 식이 얘랑 같아야 된대. 그럼 얘랑 같다라는 건 뭐야? 이 형태를 얘처럼 똑같이 꾸미라는 소리잖아. 그럼 여기 상태에서 뭐야? 2의 x제곱, 2의 x제곱까지 똑같으면 이 마이너스 2제곱 처리를 좀 해달라는 거겠지. 그럼 이 마이너스 2제곱의 처리는 어떻게 돼야 돼? 지수식에서 배웠잖아. 저 마이너스 2제곱의 처리가 뭔데? 다시 2의 x 마이너스 2제곱이야. 그럼 얘는 2의 x제곱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고. 그냥 기본적으로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 쓰면 되겠지. 그래야 지수끼리 더한다는 소리는 없으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그럼 2에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인데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 몇이야?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는 4분의 1 곱하기 2의 x제곱이라고 쓰여져 있는 행동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쟤랑 모양이 똑같아졌으니 비교해서 a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 b 값이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구나. 식 연습은 우리가 지수식에서 연습을 한 거예요. 식 연습은 지수식에서.
크기 비교해달래. 그럼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지수식, 지수에서 얘네끼리 크기 비교를 해야 돼. 그럼 크기 비교하려면 뭔가를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맞춰줄 건 두 가지나 있겠지. 밑을 맞춰주거나 지수를 맞춰주거나. 그럼 얘는 뭘 맞춰줄래? 밑을 똑같이 만들어줄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밑을 뭘로 만들어줄 거야? 3. 그럼 3으로 만들어주니까 얘는 3에. 얘부터 써볼까? 얘는 3에. 3분의 2제곱. 그럼 얘는 3에. 2분의 3제곱. 그럼 당연히 여기도 2분의 1제곱. 이렇게 먼저 맞춰 놓으시면 되겠죠. 그럼 이랬었을 때 밑의 크기 비교를 하면 2분의 1과 지수의 크기 비교를 하면 2분의 1이 가장 작고 그 다음 3분의 2가 작고 그 다음 2분의 3이 크다라는 거 얘까지는 알겠어. 이 지수의 역할에서. 그럼 그랬었을 때 가장 큰 게 무조건 2분의 3을 갖고 있는 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게 질문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어디서 갖고 있는 거냐면 이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라는 소리야. 뭘 이용해서? 지수함수. 그럼 지수함수를 이용하다 보면 얘는 실제로는 3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 상황에서 생각을 했다는 소리거든. 그럼 3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증가의 감소예요. 증가하잖아. 이렇게 증가를 하잖아. 그러면 이때 이 상태에서 그 x에 2분의 1이 들어갔었을 때 나온 값이 얘가 된 거야. x에 3분의 2가 들어갔었을 때 나온 값이 얘가 된 거야. x에 2분의 3이 들어갔었을 때 나온 값이 얘가 된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뭐야? 지수가 클수록 값도 커진다고 말할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얘가 가장 작고 그 다음 얘고 그 다음 얘라고 말할 수가 있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이 문제도 벌써 밑이 맞춰졌죠. 그럼 이때는 밑이 지금 맞춰진 걸로 쓰다 보니까 0.1에 얘는 마이너스 0.1제곱, 이번엔 소수로 바꾸는 게 훨씬 더 편해서 0.1에 얘는 마이너스 0.5제곱, 그리고 얘는 0.1에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쓰여졌거든요. 그럼 이때 크기 비교는 마이너스 4가 가장 작고 그 다음 마이너스 0.5가 작고 그 다음 마이너스 0.1이 작아요.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얘 지수가 가장 작은 이 숫자가 가장 작다고 얘기를 할 건가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번에도 얘를 함수로 표현할 때는 그럼 얘는 어떤 함수를 이용하면 될까? 0.1의 x제곱이라는 이 지수 함수를 좀 이용해서 생각을 해보자. 근데 0.1의 x제곱은 증가야 감소야? 감소하잖아요? 그럼 이랬을 때 마이너스 4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0.5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0.1이 있다고.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 4가 들어간 함수값이 가장 크지 않을까요? 맞아. 그래서 이때는 얘가 가장 크구나. 그 다음 이렇게 지금 쓰여지겠구나.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이걸 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최종 문제집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뭐라고 쓰여져 있는 거냐? 밑이 0과 1 사이에 있었을 때래요. 밑이 0과 1 사이에 있었을 때. 그러면 이때는 증가야 감소야? 감소잖아.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x1과 x2를 비교했었을 때 얘가 크다면 그때 ax1제곱과 ax2제곱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 ax1제곱이 더 크다. 즉 감소함수였을 땐 부동항이 반대로 바뀌어져야 되는구나. 근데 밑이 1보다 크다면
그땐 증가의 감소야? 증가잖아. 그래서 x1과 x2를 크기 비교를 했었을 때 ax1제곱과 ax2제곱을 크기 비교를 한다면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기 비교를 하더라도 밑을 일단 같게 만들어주는 건 맞지만 지수끼리 크기 비교했을 때는 밑이, 즉 증가함수 범위인지 아니면 감소함수 범위인지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을 정확하게 쓰고서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고. 여기까지 됐어요. 글쎄 이제 5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뭐냐?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석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그냥 해석하라는 소리밖에 없으니까 니네도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야. fx 3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놨대. 그런데 a 더하기 b라는 값이 4였을 때 m, n 둘이 곱한 값을 구하래. 근데 여기 상태에서 a와 그리고 b와 그리고 m과 n의 위치 관계를 지금 보다 보니까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좌표 얘가 a였을 때 m이랬잖아. 근데 얘가 얘를 지나간대. 3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럼 우리가 지나가면 당연히 이 점 좌표를 대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대입하면 관계식이 어떻게 돼? m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관계식이 하나가 나오는 것 뿐이고 두 번째 그럼 b, n도 지나간대. 그럼 이때는 그런데 문제에서 결론이 m과 n을 뭐하래? 곱하래. 그럼 얘랑 얘랑 곱하라는 건 3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인데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해야 돼? 지수끼리 더해주는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벌써 문제에서 뭐 했어요? a 더하기 b가 뭘이라고 있으니까 4라고 있으니까 그냥 4 집어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냥 해석하라 라고 얘기를 해준 거라고요. 안 어렵잖아. 어렵나? 이게 어려운 거면 나가 죽어야지. 응? 이게 어려운 거면 나가 죽어야지. 그 다음 필수 예제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주어줘야 되는데 얘는 안 그려져 있어도 이 문제가 뭘 말했는지를 니네가 스스로 그려보시면 됩니다.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 그리고 두 번째 2의 x-2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대요.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이거야. 얘랑 얘랑이 밑이 2로 똑같잖아요. 그럼 이때 두 그래프의 관계는 무슨 관계였을까? 네, 평행이동했다라는 소리밖에 없어요. 그게 아까 우리 평행이동식 썼을 때 이 내용이니까. 그럼 얘랑 얘랑 평행이동 관계예요. 그럼 어떻게 평행이동했는데? 얘에서 얘로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움직였다? 그렇죠. 어느 축 방향으로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X축 방향으로 네, 이만큼 평행이동했어요. 그럼 이제 이거의 상황에 맞춰서 그래프를 대충 한번 그려보겠대. 그럼 나는 지금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갖다 그리고 싶어? 그럼 정근선부터 생각하겠지? 근데 정근선이 뭐야? 네, Y는 0이야. 그럼 Y는 0으로 정근선을 하면서 이때 0,1 대충 여기 정도 지나가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그럼 두 번째 2의 x-2제곱이라는 그래프의 자체는요. 이 그래프로 뭐 했대? x축을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며. 그럼 얘를 x축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면 대충 한 이만큼 이쪽으로 이 점이 움직여졌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럼 이제 나머지 이 두 그래프와 y는 1과 y는 3. 그럼 y는 1이라는 건 벌써 이렇게 돼 있었고 y는 3. 그럼 이걸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게 최종적인 질문이라고요. 근데 이거 이차함수 때도 했었고 유리함수 때도 했었잖아요. 이렇게 평행이동한 관계에서 얘네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 평행이동을 했었을 때 넓이 관계를 구하라는 건 공률이 똑같다야. 여기서부터 얘까지 휘어진 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휘어진 게 똑같을 것이니 나는 이걸 평행사 변형으로 만들어서 얘 부분을 얘한테 채워주시면 되겠구나. 그래서 얘는 평행사 변형의 넓이를 구하세요라는 게 최종적인 질문이겠어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면 되겠구나. 됐어요? 그럼 이 평행사 변형의 넓이를 구하려다 보니까 높이가 1에서 3까지 갔으니까 2가 될 거고요. 그럼 이때 밑변이 왜? X축을 이만큼 평행이동했다 했으니까 X축을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만큼 평행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구나. 그럼 평행사변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넓이는 4예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이 문제가 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지나가는 점좌표 같은 경우는 대입하세요 라는 소리밖에 없으니까 137번 이런 문제를 한 번씩 정도 보여주면 A가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직선 Y는 마이너스 X가 곡선 얘와 만나는 점의 좌표를 P, 마이너스 P래. 그럼 얘를 지나가니까 일단 P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P여 말할 수 있잖아. 그런데 얘랑도 만난다며. 그럼 결국은 얘도 얘를 지나가잖아. 그럼 뭐 하자는 소리야? 이 점을 대입해서 먼저 관계식을 써라. 이게 지금 첫 번째겠구나. 그럼 이때 뭐 했어? 마이너스 P가 A의 P제곱이요. 이렇게 먼저 갖다 쓰세요. 이런 관계식이 하나가 성립된 거고. 두 번째 문제도 볼까요? Y는 A 2X제곱이랑 즉 다시 말하면 얘가 또 얘랑 만나는 점의 좌표가 Q, 마이너스 Q래요. 이렇게 알려줬는 거지. 그치? 그럼 이번에도 저 점은 뭐 할 수 있어? 대입.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 Q가 네, 이렇게 똑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겠구나. 그런데 문제에서 하나 더 알려준 게 뭐야? 얘를 알려준 관계식에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뭐냐? 얘네가 지금 지수식으로 쓰여있잖아. 무슨 식으로 쓰였어요? 지수식. 그럼 나는 이 로그를 지수식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로그 값에 대해서. 로그 A의 PQ가 마이너스 8이래. 그럼 이때 로그 A에 뭐가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8이 됐어? 이 로그 값 계산했을 때 행동인데. 다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했었다고. 로그 3의 어떤 값이 예를 들어서 3이었냐고. 아니, 어떤 값이 예를 들어서 4였냐고. 3의 4제곱. 왜? 얘랑 일단 똑같으면 3, 3 사라질 건데 그 지수가 얘 값이랑 똑같아져서 나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준댔잖아. 맞아. 숫자 감각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로그 숫자 감각은.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말하자. PQ는 뭐랑 똑같아야 돼요? A의 마이너스 8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관계식 이렇게 세 개가 나온 거야. 그럼 이 세 개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뭔가를 찾고 싶다고. 근데 뭐 쓸 수 있냐? 얘를 보려면 얘네들을 뭐 하자? 곱하자. 그래서 얘네들을 곱하는 식을 쓰겠구나. 근데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곱하니까 PQ. 이거랑 똑같겠지? 그럼 얘랑 곱하면 어떻게 써져? 그러니까 문제에서 P 플러스 2Q 구하라며. 그럼 몇이다? 마이너스 8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을 하면서 들어가라는 소리라고. 근데 나는 지금 이 141번을 보고 싶어서 지금 계속 넘기고 있었거든. 이번 질문은 뭐냐? 여기 내용이야. 다음 보기에서 뭐를 해서 평행 이동을 해서 얘 그래프와 겹칠 수 있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봐봐. 우리가 2차 함수 때 가장 최근 했던 게 2차 함수니까 얘기를 하면 2차 함수 때 아니지. 제일 최근 했던 건 니네한테 유리함수가 있구나. x분의 2랑 평행 이동한 걸 찾으세요. 라고 한다면 그때는 항상 표준 형식이 y는 이라고 했을 때 x-3분의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 값이 뭐로만 똑같으면 2로 똑같으면 평행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이 내용처럼 같은 거야. 나는 그럼 어차피 평행 이동해서 겹쳐진다는 건 그래프 모양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그래프 모양은 누가 결정한 거야? 밑이 결정한 거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얘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면 밑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럼 밑만 똑같으면 평행 이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상태에서 얘 하나만 볼까? 얘도 원래 밑은 A라고 났잖아. 그런데 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달라졌다면 그때는 평행 이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대칭 이동이 되는 거니까. 대칭 이동은 평행 이동과 같은 건 아니니까. 맞아. 여기 같은 경우는 얘가 밑이 A였어? 아니었죠. A분의 1로 바뀌어졌잖아요. 맞아. 그럼 머릿속에 기억할 게 뭐야? 나는 평행 이동 관계는 밑만 똑같으면 평행 이동 관계라고. 뭐만 똑같으면? 밑만 똑같으면. 그러고서 앞에 있는 부호마저도 똑같으면 되겠구나. 질문 이걸로 끝. 여기 상태에서 봐. 얘 평행 이동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왜 아니야? 네, 대칭 이동이 돼버려요. 밑이 달라서.
맞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4의 마이너스 x이니까 말 그대로 대칭 이동이 되는 겁니다. 니은 평행 이동이 아니야? 왜? 네, 여기가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플러스 x제곱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를 마이너스로 묶은 식, 즉 x 마이너스 3 이렇게 쓰여질 거고, 그 마이너스는 여기로 들어가면 되잖아. 그럼 4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면 4 이렇게 쓰여진 거니까 이건 평행 이동을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세 번째 디귿입니다. 얘 평행 이동일 거니까 왜? 네,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도 맞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그럼 얘는 밑이 몇인 거야? 아니지, 밑이 여기는 2x잖아요. 그럼 이게 일반형 형태란 말이야. 근데 나는 2x제곱이 아니라 1x제곱을 만들어 달라며. 그럼 밑은 4분의 1인 걸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 밑이 몇인 거? 4분의 1인 걸로 해석하라고. 그럼 얘는 밑이 몇인 거니까? 4인 거니까. 이건 맞겠구나. 그럼 미음. 이렇게 됐으면 평행이동이 아니야. 이것도 밑이 4로 똑같기 때문에 평행이동이라고 무조건 말해주시면 돼요. 여기 앞에 곱해져 있는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이 앞에 곱해져 있는 건 나중에 니네가 우리 원래 로그 성질 배웠었을 때를 생각을 하면 이런 내용이야. 3은 얘랑 같아요. 맞아요? 로그 4의 4가 몇이니까? 1이니까. 맞죠?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이거랑 또 바꿔도 되잖아요? 그럼 얘는 4의 로그 4의 3이라고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로그 성질에서 얘랑 뒤바꿔도 된댔잖아요. 맞죠? 그럼 3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4 로그 4의 3 곱하기 4의 x제곱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고, 다시 말하면 4의 x 플러스 로그 4의 3이라고 쓰여져 있는 식이랑 같은 거기 때문에 얘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4의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신경 쓰는 건 아니야. 부호만 안 달라지면 상관이 없어. 이게 평행이동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다른 말 안 해. 딱 이 말만 하는 거야. 함수의 최대치수를 구하세요. 그래프 그리세요. 이게 내용 끝이라고. 함수의 최대치수 구하라. 무조건 뭐 하라? 그래프 그려라. 그러니까 여기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보자. fx는 ax제곱이야. 근데 얘를 이제부터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공통수학 2에서 배웠으니까 정의역이라는 용어를 갖다 쓸 수 있겠지. 근데 첫 번째 전제 조건이 깔려있어. a가 지금 어떻대? 1보다 크대. 그럼 증가야 감소야? 증가잖아. 그럼 나는 이 상태에서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로 그려지는데 정의역이 있으니까 점선만 챙겨줬어. 근데 그때 지금 정의역이 m 이상 n 이하까지 갈 거래. 그럼 이 상태에서 m부터 n까지 그래프를 이렇게 살렸다는 소리밖에 없잖아. 그럼 이때 가장 큰 최대값이 어디서 가죠? n이었을 때. 그러니까 fn, 즉 a의 n제곱이 최대값이 되겠구나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고, 최소값 어디서 가죠? m이었을 때. 그러니까 fm 집어넣어서 a의 m제곱이 최소예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하시면 되겠구나. 이게 지금 첫 번째 내용이 되겠구나. 근데 두 번째 그래프는 증가야 감소야? 감소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로 그려졌대. 근데 정의역이 똑같이 m부터 n까지.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누구였을 때 최대를 가죠. 여기였을 때 최대를 갖겠구나. 여기였을 때 최소로 갖겠구나. 즉 그래프를 그린다가 기본적인 행동이라고. 그래서 기본 문제만 딱 풀어갖고 라는 게 필수예제 7번까지 풀어갖고 라는 게 숙제거든. 근데 필수예제 7번 문제에서 내가 니네한테 볼 내용을 딱 1, 2, 3 빨리빨리 끝낼 거야. 1번 문제 봤어. 그럼 얘도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근데 우리가 방금 봤을 때 이 그래프는 점근선 따윈 필요 없어. 최대 최소는. 딱 모양만 찾으면 돼. 뭐만 찾으면 된다? 모양만 찾는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될까? 증가. 밑이 몇이니까? 3이니까. 아,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그냥 증가하는 형태로서 그래프를 그냥 그리면 되겠구나. 최고차는 부호 마이너스. 다른 거 없지? 그럼 뒤집어질 것도 없잖아. 맞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정의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그럼 난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때 최대값은 1 집어넣었을 때. 그럼 1 집어넣었으니까 3의 1 플러스 2제곱인 3의 세제곱 27. 이렇게 답을 최대값을 구해라. 최소값 어디서 갖고?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그럼 3의 0제곱. 그러니까 몇이다? 1이다. 이렇게 구하자는 소리야.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에서 보니까 이번엔 얘는 밑이 몇이야? 그치. 2분의 1이지. 또 마이너스 x제곱이었으면 내가 분명히 이때 x 마이너스 1제곱 바꿔서 2분의 1 바꾸라고 했구나. 그럼 이때는 증가야 감소야? 감소. 그럼 이때 또 감소하게 그려지면 되겠죠. 근데 정의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살리래?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살리래. 그럼 이렇게 되었으니 결국 이때 최대는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최대를 갖겠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든 여기다 집어넣든 상관없잖아. 그럼 여기다 집어넣었어. 그럼 2에 2제곱. 그러니까 4가 되는 거고 최소값은 2에 마이너스 1제곱. 그럼 얘는 2분의 1이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죠. 근데 세 번째 이 문제 보시면 얘는 지금 곱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맞죠? 곱하기로 되는데 밑이 같지는 않잖아. 근데 이 상태에서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거의 논점은 x제곱으로 같이 묶을 수가 있다라는 논점이야. 3번 얘 4의 x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며. 그럼 이거는 우리가 지수법칙에서 a의 m제곱 곱하기 b의 m제곱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는 묶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a, b의 m제곱 이렇게 묶어서 쓸 수가 있잖아요. 이 내용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의 기본적인 함수로 본다고. 그럼 이 상태에서 얘 식은 우리는 지수함수가 기본적으로 x제곱 묶어주길 원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x제곱 묶어주면 어떻게 돼? 4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 즉 다시 뭐예요? 이렇게 바꿔줘야지 보는 거라고. 그럼 3분의 4의 x제곱이구나. 그럼 이때 이제 다시 보니까 얘는 증가야 감소야? 증가. 그럼 증가하게 그려놓고 0부터 1까지 살리세요. 이렇게 해서 최대값, 최소값 찾으면 되겠구나. 이게 이 문제 끝인 거다. 알겠어요? 그래서 필수예제 7까지 풀어갖고 오는 게 숙제입니다. 됐지? 필수예제 7까지 잘 풀어갖고 오세요.